우리나라 반려견 70% 이상에서 발생된다는 슬개골 탈구. 슬개골 탈구는 특히 말티즈, 토이푸들, 포메라니안 같은 소형견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형견을 키우는 견주의 경우 더욱 각별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랑스러운 반려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슬개골 탈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크닥터팬 노소정입니다. 오늘은 수의사 유용 선생님과 함께 슬개골 탈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이 슬개골은 어느 부위에 있는지 또 역할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슬개골은 뒷다리의 허벅지뼈에 존재하는 종잡뼈인데요. 허벅지뼈와 무릎 관절을 이루고 허벅지 근육의 힘줄 내에 존재합니다. 다리를 굽혔다 펼 때 도움을 줄 수 있고 무릎 앞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릎을 움직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슬개골이고 이게 빠졌을 때를 슬개골 탈구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슬개골이 빠지게 되는 원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슬개골 탈구의 원인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행동학적인 요인으로는 두 발로 많이 서거나 점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소파나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등 뒷다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게 되면 슬개골이 정위치에 위치하지 않게 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점차 슬개골 탈구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나 외상 등 무릎에 큰 충격이 있을 때도 슬개골 탈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슬개골 탈구가 진행됐을 때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슬개골 탈구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절뚝거림입니다. 슬개골이 정위치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절을 움직일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탈구가 일어나는 아이들은 뼈끼리 부딪히는 통증 때문에 다리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개골 탈구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다리뼈에 변형이 일어나서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슬개골 탈구가 계속되면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통증을 느끼게 되고 많이 움직이지 않으려 할 수 있고 만지면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간헐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한 아이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단계별로 치료 방법도 좀 다를까요? 네, 단계별로 치료 방법도 다릅니다. 슬개골은 일반적으로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의사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1단계는 정상적으로 슬개골이 위치하고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검진을 받았을 때 슬개골 탈구를 유발시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정상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2단계는 슬개골이 조금 더 진행된 단계로 다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 예를 들어서 미끄러지거나 뛰어내리거나 했을 때 탈구가 유발될 수 있고 걷거나 아니면 기지개를 펴거나 하면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뼈끼리 부딪히는 통증이 심하면 수술적인 교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근육량을 늘려주면 완화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슬개골이 좀 더 심하게 진행된 단계입니다. 정상적으로도 슬개골이 탈구되어 위치하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 슬개골을 정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걷거나 다리를 움직이면 다시 탈구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뼈에 변형이 일어난 아이들은 통증을 느끼지는 않지만 십자인대 손상 방지와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수술이 추천됩니다. 4단계는 슬개골 탈구가 매우 심한 단계로 다리뼈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다리뼈는 3단계에서부터 천천히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4단계에서 다리뼈의 변형이 심하면 심한 오다리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관절염도 심하고 다리뼈의 변형도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 뼈의 기형을 교정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 같은 경우도 팔이 한번 빠진 다음에 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슬개골 탈구도 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해도 다시 탈구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슬개골 탈구도 수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계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재발될 확률이 더 높은데요. 4단계에서 수술한 경우에는 재발률이 50%까지도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구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때 다리의 변형이 심하지 않다면 재탈구될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뒷다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들을 자주 하다 보면 몇 년 후에도 재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시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친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4살 된 포메라니언인데요. 오늘 양측 슬개골 수술을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올 초부터 왼쪽 다리를 불편해하고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걷는다고 하여서 검사를 해보니 양측 슬개골 탈구가 3단계에 가까운 단계여서 수술적인 교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 성격의 4살 포메리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워낙 뛰는 걸 좋아하고 공놀이도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양쪽 뒷다리에 슬개골 탈구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양쪽을 동시에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한쪽씩 따로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이런 경우는 수의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수술을 양쪽을 진행할지 한쪽씩 먼저 진행할지는 수의사의 선호도와 보호자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불편해하는 다리가 한쪽이라면 불편해하는 다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에 수술을 진행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한 다리가 아파서 반대편 다리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반대편 다리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측의 수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양측을 동시에 수술하면 마취 횟수가 줄어들고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재활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호자분들에게 양측 수술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는 5살 된 말티즈인데요. 요새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여서 병원에 갔는데 아직은 치료나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슬개골 탈구를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관절에 좋은 영양제를 먹이면 도움이 될까요? 슬개골 탈구가 더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보호자분의 걱정이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 영양제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영양제도 관절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가 슬개골 탈구를 완화시켜주거나 단계를 낮춰주지는 않지만 탈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관절염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통증이 감소되다 보면 다리를 더 잘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슬개골이 더 안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슬개골이 탈구되면서 발생하는 통증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관절염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더 쉽고 재밌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슬개골 탈구는 주로 앞다리에 발생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저도 반려인으로서 또 주변에 많은 친구들 강아지들 소식을 들어보면 주로 뒷다리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슬개골은 뒷다리에 존재하는 종잡뼈인데요. 앞다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호자분들께서 앞다리를 불편해할 때 슬개골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사실 앞다리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앞발목 관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별개의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슬개골은 뒷다리에만 있는 뼈였군요.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 후 무조건 운동을 피해야 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무조건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수술 직후에야 좀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X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직후에는 뼈의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제한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는 근육량의 증가를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되게 되고 슬개골이 제 위치에 위치하지 않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뼈가 모두 회복되었지만 아이가 아파할까봐 운동을 시키지 않아서 근육량이 매우 감소되어 오히려 다리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여러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슬개골 치료를 받은 후에는 재발이나 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뒷다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거나 외상이 있을 때에는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슬개골이 안정되었어도 추후에 관절의 손상이나 십자인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행동 습관을 들이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후에도 언제든지 이상을 보이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크닥터 팻 오늘 유용 선생님과 함께 슬개골 탈구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선생님 모시고 슬개골 탈구 재활 치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